인생이라는 거대한 연극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이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불과하지만 또 어떤 이는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곤 하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거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보아야 할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점에는 늘 첫인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첫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나 옷차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의 톤, 말할 때의 눈빛, 작은 손짓 하나, 심지어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에티켓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단 몇 초 만에 우리의 뇌리에 각인되는 인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초두 효과라고 부르며 처음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어떤 정보보다도 우리의 판단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잘 지어진 건물의 주춧돌과 같습니다. 첫인상이라는 주춧돌이 한번 놓이면 그 위에 쌓아 올릴 관계의 모든 벽돌은 이 주춧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이 첫인상이라는 주춧돌이 긍정적이라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자연스레 대화는 물 흐르듯 이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첫인상이 부정적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려 하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마저도 애써 외면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매 순간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참으로 효율적인 기관입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효율적이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빠르게 파악하려 합니다. 마치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처럼 말이죠. 뇌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소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려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게으른 사람 심리라고도 표현합니다. 뇌는 한 번 내린 판단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바꾸는 데에도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인상을 통해 형성된 특정 이미지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를 확증적 정보 탐색이라고 하는데, 한 번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눈에 들어오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첫인상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우리에게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어쩌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닐지도 모르는 극히 일부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려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판단할 때 성급함을 경계하고 나 자신의 게으른 뇌가 만들어낸 편견에 갇히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더 많은 것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첫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좋은 인상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표정은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끼게 합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는 어떤 화려한 옷보다도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경청하는 태도, 적절한 제스처, 그리고
예의 바른 말투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진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꾸며낸 모습은 금세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작은 행동들 역시 좋은 인상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진정한 인격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첫인상은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태도가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종합예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타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인상은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존재이기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한 사람을 완전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초두 효과와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인상을 통해 한 사람의 본성을 엿볼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말이죠. 특히 자신보다 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진심으로 행동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진정한 본성은 위장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꾸며낸 모습은 반드시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단순히 겉모습이나 말솜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태도 속에서 진정한 본성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상대방의 태도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진정성,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표정과 눈빛,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 그리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여주는 작은 배려심까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간혹 첫인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인상은 단지 시작점일 뿐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첫인상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첫인상을 넘어서 상대방의 꾸준한 태도와 행동에서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시간에 걸쳐 드러나는 것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할 때 비로소 그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말뿐 아니라 행동을, 겉모습뿐 아니라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이 지혜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진정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드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타인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지혜로운 안목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번지르르한 언변이나 화려한 배경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내면에 뿌리내린 본성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려 했던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삶을 지배하는지, 그리고 그 의지가 때로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맹목적인지를 통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다소 비관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본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삶의 비극을 최소화하며 보다 현명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예의와 형식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거나 포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본성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치 강물이 굽이쳐 흐르듯 사람의 본성은 그의 말과 행동에서 꾸준히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통찰은 충분한 시간과 깊은 사색을 통해 얻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갖추게 되면 불필요한 실망이나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타인을 험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 사람의 표면적인 친절함 뒤에 숨겨진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단서가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서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기대나 헛된 신뢰로 인해 상처받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곁을 지켜주거나 타인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돕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을 발견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다면 태도 외에 우리가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이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반응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평온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이상적인 모습을 연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패나 좌절 앞에서 타인을 탓하며 분노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또한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약자를 돕거나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용기를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드러나는 반응이야말로 그 사람의 핵심 가치와 본성이 가장 명확하게 반영되는 지점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은 종종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규정하며 공동체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발현되고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토마스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표현을 통해 인간 본성의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인간 본성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관점들은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일방적인 시각에 갇히지 않고 다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지혜는 단순히 타인을 평가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허물이나 약점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를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며 자신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연민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넘어 습관 또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반복되는 습관은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이자 그의 가치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늘 지각하는 습관은 타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자기 관리에 소홀한 경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늘 주변을 정돈하고 깔끔하게 유지하는 습관은 책임감 있고 세심한 성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습관만으로 한 사람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관된 습관은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소해 보이는 습관일지라도 그것이 반복될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찰과 통찰은 비단 개인적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심지어는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안목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할 때 우리는 그가 내세우는 정책이나 공약뿐만 아니라 그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평소의 언행에서 드러나는 진정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대중에게 외면받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와 투명성은 개인의 본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할 것인가? 누구에게 나의 비밀을 털어놓을 것인가? 어떤 사람을 내 삶의 동반자로 삼을 것인가 등 우리의 결정은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피상적인 정보나 겉모습에만 의존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능력은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삶의 지혜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며 이러한 고통은 인간의 맹목적인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 고통을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갈등 또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본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불필요한 기대를 버리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불필요한 실망과 상처를 줄이는 길이 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며 각자의 결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본성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본성이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으며 어떤 관계는 그저 피상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보아야 할 이것은 그 사람의 태도이며 더 나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반응과 일관된 습관까지도 심도 있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그 사람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여러분은 삶의 곳곳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피상적인 판단을 넘어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알아보는 통찰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는 단순히 타인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지혜와 이해를 바탕으로 아름답게 꽃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은 통찰은 가장 인내심 깊은 관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